안녕하세요. 1%의 삶을 살고 있는 강남 호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하루 만들고 계신가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는 그 유튜브를 찍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에 메모를 해놓거나 휴대폰에 메모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겠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이야기만 그려놓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거의 신경 안 쓰면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이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거부감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최면에 걸린 거예요. 집단 무의식의 최면에 걸린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요, 사실 가장 이타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 벼 있죠. 씨앗 벼를 땅에 뿌리더라도 벼는 사실 되게 이기적이에요. 땅에 뿌려지는 순간 이기적이게도 물을 빨아들이고 태양만 받고 자신을 이롭게, 이기적이란 말이 한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다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벼도, 하물며 벼도 자기를 이롭게 계속합니다. 이롭게 해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물만 빨아들이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자신에게 이롭게 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들에게 식량을 주죠. 하물며 강아지도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만 합니다. 음식만 챙기고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자기는 막 노는 건데 우리는 그 잘 먹고 잘 노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로움을 챙기는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 강아지는 사실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려면 사람들이, 제가 사명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꼭 이타적이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리사를 보더라도요, 자신이 요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요. 자신을 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요리사가 나중에는 어떻죠?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은 손님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이타적인 거죠. 개그맨들을 보더라도요, 자신은 웃기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해서 개그를 짜고 그냥 자신은 자신의 이로움을 챙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해 하고 또 그 이타적이 되죠. 이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하루 만드세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요. 예를 들자면 어떤 만남의 자리를 가는데 그 만남의 자리 안 만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빠지면 아,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썩 마음에 들 거예요. 업무량이 엄청 많아서 그 업무량을 해낸 내 모습을 보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썩 마음에 들 거예요. 하기 싫은 운동을 했을 때, 나를 이롭게 하는 운동을 했을 때, 할 때는 싫었지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썩 마음에 들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통해서 나의 체력도 좋아지고 외모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져서 남들이 이롭게 하죠. 사실 이기적이란 말보다요, 사실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할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고 계산적으로 안 살면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나를 이롭게 해서 내가 꽉 채워주면 쌀이 이기적으로 자라서 남들한테 베풀 수 있듯이, 그렇지만 만약에 쌀이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강아지가 계산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개그맨이 계산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계산하는 동물과 사람은 아마 부와 풍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산적으로 살면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난 이만큼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계산했으니까 나도 계산할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독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독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있고 사람들과 계속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정신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정신없게 해요.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해요.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고독해졌을 때 주변의 생각과 주변의 시선을 다 차단을 했을 때 아빠를 잃은 아이를 보고서 본딴 고자의 힘이 발휘돼요.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살 궁리를 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진짜 생각을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위 사람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준 어떤 정신, 생각, 최면들을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난 안 돼. 난 실패했어.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런 말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열심히 했고, 잘 견뎠고, 이렇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나와 내가 마음이 맞아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동업자인데. 그 다음에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 자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상상과 그럴 만한 방식과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을 찾습니다. 사명. 내릴 사, 시킬 명.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내 앞에 하나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이걸 해결해야 될 이유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명을 딱 붙잡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혹시 이건가? 그러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이고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이 일은 내가 해내보고 싶다라는 게 딱 들어옵니다.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정성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이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순수할 수 있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오고, 겉으로 드러나오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로지 오직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적이죠. 예. 자신을 이롭게 해야만, 그래야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과정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상이 따라옵니다. 상상이 따라와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한국말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착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착상. 달라붙을 착. 생각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따라오는 거죠. 고독하고 용서하고 자유하고 사명을 갖고 정성을 들이면요. 생각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상상을 억지로 꾸며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라붙은 생각대로 상상대로 움직이게 돼요. 상상을 막 꾸며낸 게 아니라. 그래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 상상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착상, 생각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이뤄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킨을 먹고 싶거나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입에 침이 고이고 어떻게 시켜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시킵니다. 착상이 된 거죠. 그걸 상상을 한 게 아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형 시크릿입니다. 네빌 고다드, 론다번, 그리고 레스터 에번스, 조비 테일, 또 마이클 맥도널,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좀 시크릿은 상상대로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저도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꼭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요. 상상이 따라오면 이루어진다가 맞습니다. 상상이 따라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상상을 하지 않고 상상을 따라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요. 주무시기 전에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에디슨이 이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양쪽 손에 쇠 구슬을 들고 눕습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올 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이 쇠구슬이 떨어지겠죠. 그때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지도 않은 그 아주 이완된 상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다 적어서 발명을 하고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막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루에 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쳐버리니까 잠재의식이 그걸 필터링을 해요. 무의식이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이 무의식이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의식과 의식,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중간에 그 의식들이 잘 연결이 되게끔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나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이 연결돼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상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 원하는 집, 원하는 차, 원하는 몸매, 원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주무세요. 그럼 무의식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아들였던 정보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끌어당겨서 생각을 달라붙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매일 정성스럽게 작은 것부터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생각법이고, 그리고 그래야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오늘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새로 구독자가 많이 느셨는데 제 영상이 다 이렇게 뭐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시고요.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하루 만드세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 더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